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로 이사하게 되었다. 그곳은 처음에는 평범하게 보였다. 고층 빌딩은 깔끔했고 주변 환경도 조용해 보였다. 하지만 내가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곳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다. 밤이 되면 층간소음이 들리곤 했는데 위층이나 아래층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내 방 안에서 훨씬 가까운 곳에서 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침실의 벽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듯한 작은 발소리와 낮은 소곤거리는 소리는 어느새 내가 매일 밤 접하게 되는 불가사의한 일상이 되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이 소리를 무시하려고 했었다. 바람소리겠지, 아니면 단지 내가 피곤해서 한청을 듣는 거겠지 하고 말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현상은 점점 더 기이해졌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있던 나는 벽을 따라 작은 기역자 모양으로 이동하는 그림자를 보았다. 그 그림자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분명 사람은 아니었다. 몸이 얼어붙은 채 그 그림자가 벽을 타고 내 방을 가로지르는 것을 지켜보며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이 아파트에 얽힌 이야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주변 주민들에게 물어보았다. 이웃 사람들 중 일부는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내 바로 위층에 살았던 한 중년 부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가끔씩 자신들의 방에서 수상한 소리를 들었으며 몇 번은 가구가 스스로 움직였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 대한 과거를 알게 된 순간 나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아파트는 몇 년 전 한 남자가 가족을 모두 살해한 후 자살한 사건이 벌어진 장소라고 했다. 그리고 그 남자의 가족이 살았던 곳은 바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매일 밤마다 경험했던 섬뜩한 현상들의 이유가 조금은 납득이 되었다. 이사를 결심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짐을 싸면서도 기이한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특히 마지막 날 밤 이사를 준비하며 집을 둘러보던 중 거실의 전등이 갑자기 깜빡이기 시작했다. 순간 짜릿한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그때였다. 거실의 창문에 누군가 서 있는 듯한 실루엣이 비쳤다. 밖은 17층 높이의 허공이었기 때문에 사람일 리는 없었지만 그 모습은 명백히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급히 집을 빠져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나를 쫓아오는 느낌은 여전히 강렬했다. 그날 밤 나는 친구 집에 몸을 의탁하였다. 이후로도 한동안 아파트에서 겪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잊으려 해도 매번 꿈속에 등장하곤 했고 아파트 주변을 지날 때마다 소름이 돋곤 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나는 일을 마친 후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이전 건물 관리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아파트에서 이사간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 아파트가 헐리기 전까지는 아마 저주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다.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 가득했던 그 아파트는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지도 모르지만 내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공포의 기억으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오랜 친구들과 함께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산촌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나와 친구들이 대학 시절 종종 찾던 곳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아지트처럼 여겨졌다. 그 마을은 여전히 고즈넉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곳의 한적함에 취해 날을 보내곤 했다. 이번 여행에서도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작은 민박집을 빌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주인 할머니는 예전과 다름없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우리는 안심하고 짐을 풀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시끌벅적하게 저녁 식사를 했고 오랜만에 만난 못다한 얘기를 나누며 밤이 깊어갔다. 그런데 시간이 늦어지자 불현듯 한 친구가 말했다. 여기 이 마을에는 오랜 전설이 있어. 들어본 적 있지?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어 호기심이 생겼다. 그 친구는 오래전 이 마을에 얽힌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이 마을에는 아주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 그 저택에는 한때 부유한 가문이 살았는데 그 가문의 딸 하나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불길한 존재라 여기며 멀리했고 그녀의 가족조차 점점 그녀를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고독 속에 자라나며 점점 외로움과 슬픔에 잠식되었고 결국 어느 날 자취를 감추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사라지고 난 후에도 여전히 저택 주변을 기피했고 시간이 지나며 그 저택 역시 폐허가 되었다. 이후부터 밤이 되면 저택 주위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마치 누군가의 흐느끼는 목소리처럼 들린다고 했다. 이야기를 마친 친구는 장난스럽게 우리를 바라봤지만 그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전설일 뿐이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웃고 이야기 꽃을 피웠다. 그러나 밤이 되자 이상하게도 기분이 묘해졌다. 나는 왠지 모르게 창밖을 내다보게 되었고 한기가 느껴졌다. 문득 저 멀리에 사람의 형체 같은 것이 보였다. 나는 친구들에게 산책이나 하자고 제안했다. 모두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나의 불안을 풀어주기 위해 동의해 주었다. 우리는 손전등을 챙겨 마을길을 걸었다. 조용한 밤 공기는 작은 소리 하나까지도 크게 들리게 했다. 발걸음을 옮길수록 주변은 더 고요해졌고 우리는 어느새 그 저택 근처에 다다르게 되었다.
저택은 어둠 속에서 그 혼자 우뚝 서 있었다. 우리의 일부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또 다른 일부는 호기심에 끌렸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울타리가 무너진 저택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저택 내부는 이미 많이 무너져 있었고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찼다. 그런데 복도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분명 누구의 흐느낌이었다. 우리는 멈칫하며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두려움이 온몸을 마비시킬 때 갑자기 한 친구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갔다. 그 순간 저택의 모든 조명이 깜빡였다. 놀란 우리는 친구를 뒤따라 나와 저택을 빠져나왔다. 뛰다가 몇 번이고 넘어질 뻔했지만 필사적으로 그곳을 벗어났다. 한참을 달려 마침내 민박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지친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모두 숨을 헐떡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 누구도 그 저택 근처로 다가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면서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았다. 그 후로 우리는 다시 그 마을을 찾지 않았다. 그날의 경험이 너무도 생생했고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는 체험이었다. 하지만 때때로 나는 가끔씩 떠오르는 그 흐느끼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곤 한다. 그 소리는 아직도 내게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감을 남겼다. 그리고 그 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어떤 사연을 가진 존재인지 알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장롱 귀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밤이 깊어지고 조용해질 무렵 사람을 서늘하게 만드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한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부모님과 초등학생인 두 아이, 그리고 가족의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까지. 그들은 긴 여름 방학을 맞아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시원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은 오래된 목조 건물로 다소 낡았지만 쾌적한 내부와 넓은 마당을 갖춘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각자의 방을 아이들에게 주었고 아이들은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신이 났습니다. 특히 첫째 아이 민수는 집안에서 가장 큰 방을 확보했고 그 방에는 커다란 앤티크 장롱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가구의 오래된 매력에 반했고 민수도 그 장롱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민수는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소리에 의해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주변은 어둡고 방 안은 침묵에 휩싸여 있었지만 장롱에서 아주 희미한 노크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겠지 하고 넘겼으나 그 소리는 반복되었고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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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누군가가 장롱 안에서 밖으로 나와달라고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호기심도 함께 솟구쳤습니다. 조심스레 장롱으로 다가가자 소리는 멈췄고 그는 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장롱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옷과 자잘한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착각이라 생각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매일 밤 같은 시각의 장롱에서는 노크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공포에 질려갔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그들은 민수가 상상력이 풍부한 것이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수는 더욱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롱을 향해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싸늘한 바람이 방 안을 가로질렀고 누군가가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열어줘. 민수는 그 즉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이 급히 달려와 방에 들어왔고 민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도 더 이상 이 상황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 마을 어르신들에게 이 장롱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 장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래전 이 집에는 노부부가 살았는데 슬프게도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할아버지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장롱 안에서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 영혼이 장롱에 붙잡혀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이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특별히 초청된 사람이 와서 그 영혼을 위로하고 방생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후로 장롱에서 나는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가족은 다시 평화로운 밤을 되찾았고 민수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되었습니다. 장롱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 사건 이후로 민수는 그 장롱 앞에서 조용히 할아버지의 평온을 빌곤 했습니다. 아직도 그 마을에 가면 그 오래된 집과 장롱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나가며 쓴웃음과 함께 그 장롱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그 장롱이 무슨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지 모른다면서 말이죠.